안녕하세요. 김희겸입니다. 혹시 그림을 그려야 할 거는 같은데 그리기 귀찮거나 스케치북을 열어본 지가 도대체 언제적인지 기억도 안 난다든지 그림을 그리고 싶기는 한데 뭘 그려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그림 그리시는 분이라면 이런 생각을 안 해본 적이 없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런 상황이 오면 인스타 드로잉 챌린지가 뭐 없나 하고 찾아보곤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인스타 드로잉 챌린지가 대체 무엇인지, 이걸 하면 좋은 점이 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얼마 전에 유튜브 커뮤니티에서도 여러 번 언급을 했었는데요. 5월 15일부터 시작한 봄 보야지 드로잉 챌린지를 얼마 전에 드디어 끝마쳤었어요. 얼마 만에 드로잉 챌린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 건지 모르겠는데요. 이 챌린지는 여러 다른 나라 작가님들이 모여서 호스팅 하는데 1년에 한 번 5월쯤에 하는 챌린지이고요. 올해가 벌써 4번째로 알고 있어요.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여행 테마로 솔로 트립, 크로스로드, 로컬 푸드, 인카운터 앤 봄파이어로 각각 프롬프트에 맞춰서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그러면 드로잉 챌린지가 대체 뭘까요? 한국 작가님들이 주최하시는 드로잉 챌린지는 제가 모르는 걸 수도 있지만 저는 아직 보지는 못했는데요. 주로 인스타에서 작가님 개인 혹은 여러 명이 모여서 이런 그림을 그려보자 하고 공지를 하고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서 같은 주제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드로잉 챌린지는 크게 3가지 분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째는 봄 보야지 위크 같은 걸로 호스트들이 드로잉 프롬프트를 만들고 그 주제에 맞춰서 정해진 기간 내에 그림을 그리고 특정 해시태그를 써서 포스팅을 하는 거예요. 잉크토버, 피치토버, 블루밍 마치, 폭텔 위크 이런 게 모두 전부 다 이 형태에 속합니다. 두 번째는 DTYS, Draw This in Your Style로 제가 예전에 소개했던 하우스캣 일러스트레이션에서 주최했던 챌린지가 여기에 속합니다. 어떤 작가님의 그림이나 사진을 토대로 나만의 스타일과 방식으로 재해석해서 그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완전히 프리스타일인데요. 가장 좋은 예로 100 Days of Pet 챌린지가 있습니다. 100일 동안 내가 스스로 그림 주제를 정해서 매일매일 그리는 거예요. 저도 2016년에 미스터 폭스를 주제로 100 Days of Mr. Fox를 그렸었습니다. 다른 분들은 100 Days of Pattern, 100 Days of Food Illustration, 100 Days of Drawing 뭐 이런 것들을 하셨었어요. 주제는 정말 내 맘대로입니다. 그러면 드로잉 챌린지를 왜 해야 하는 걸까요? 우선 국내에서는 인스타를 통해서 해외 마켓에 노출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통 이 챌린지는 대부분 해외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림 그리시는 분들 경우에는 서로 다들 팔로우 하잖아요. 그리고 보통 주최하는 작가님들은 팔로워가 많으신 분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챌린지 그림 쉐어하고 그러면서 한국이 아닌 해외에 내 그림이 노출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어요. 영어로 아무리 해시태그 일러스트레이션 그런 거 써봤자 워낙 방대한 해시태그라 내 그림이 보일 리가 만무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특정 지어져 있는 해시태그를 사용해서 노출시키다 보면 아무래도 눈에 띄일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고 봅니다. 드로잉 챌린지는 그림 그리고 싶은 의욕이 없을 때나 뭘 그려야 할지 모르겠을 때 정말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DTYS 챌린지가 이럴 때 정말 유용하죠. 하우스캣 일러스트레이션 챌린지를 보면 호스트가 일주일에 하나씩 사진을 올리고 그 사진을 보고 내가 그리는 거잖아요. 뭘 그려야 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그림은 계속 그리고 싶다 할 때 이런 챌린지를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죠? 그리고 맨날 그리는 형식이 아닌 좀 다른 방법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도와주기도 해요. 저는 제 포포를 봤을 때 딱히 시리즈로 길게 연결되는 그림이 없거든요. 항상 2-3개 정도 그리면 지겨워서 다른 걸 그려요. 근데 이번에 봄 보야지 위크 하면서 한 가지 주제로 그림을 쪼르륵 6개를 그리니까 갑자기 포플 그림 6개가 생겨서 너무 뿌듯합니다. 또 이 챌린지가 모두 정해진 시간 내에 다른 작가님들과 함께 그림을 그려서 올리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다른 작가님들은 이 주제를 어떻게 해석하셨는지 보고 배울 수도 있고 서로 격려도 해주고 서로 그림 공유도 하면서 챌린지를 중심으로 작은 아트 커뮤니티가 생기는 느낌이기도 하고요. 뭐든 혼자 끙끙거리는 것보다 여러 명이 같이 함께하면 같이 으쌰으쌰하고 좋잖아요. 거기에 특정 해시태그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림이 노출되는 빈도수도 올라가고 그래서 계정이 커질 수도 있는 가능성이 확 열리기도 합니다.
근데 또 드로잉 챌린지도 이게 은근 스트레스가 될 때도 있어요. 특히 잉크토버나 피치토버 같은 챌린지들은 10월 한 달 동안 매일매일 그림을 그려서 올려야 되고, 또 워낙 쟁쟁한 작가님들이 그림을 올리기 때문에 기죽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뭐 꼭 그걸 다 그려 할 필요도 없고, 정해진 시간 좀 지나서 올려도 되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각자 페이스가 다 다르잖아요. 저는 작년에 피치토버를 해보겠다고 시작을 했는데 3개 그리고 안 그렸습니다. 어떠세요? 드로잉 챌린지를 해보고 싶으신 마음이 생기셨을까요? 드로잉 챌린지는 모티베이션과 영감을 받기에도 좋고, 포폴 그림 만들기에도 좋고, 다른 작가님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기고, 더불어 인스타 계정 키우기에도 정말 좋은 장점이 많은 챌린지예요. 그리고 특히 한국 작가님들 경우에는 이게 주로 해외에서 만들어지는 챌린지이다 보니까 해외 작가님들과,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른 한국 외의 마켓에 노출이 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 아직 한 번도 안 해보셨다면 한 번쯤은 꼭 해보시기를 강추를 드립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